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듭니다. 5만 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시원하게 내달릴 것만 같았는데 강력한 저항 앞에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와서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위트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시세는 좀 아쉬울지 몰라도 시장의 상황 자체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것인데, 미카엘 반데포페 등 몇몇 분석가들이 비슷한 취지의 다소 쿨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어쩌면 또 한 번 폭발적인 랠리를 펼쳐낼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15일 하루 동안에만 36만 이더, 12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유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인데, 지난 4월의 경우에도 하루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이더가 유출된 뒤에 한 달 동안 이더리움은 60%의 랠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을 키우는 것인데, 물론 이런 기대감을 반박하는 그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가 미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성장 규모가 큰 것보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게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는 중앙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거듭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크립토 홀더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주목도라기보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8월에만 200만 이더 넘게 거래소에서 유출되면서 이더리움이 소각 이슈와 더불어서 거래소에서 씨가 마른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대규모로 유출된다는 것은 통상 강세장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채굴자들도 매도 대신 축적을 선택하면서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이더리움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상황인데, 9월 15일 하루 동안 이더리움 36만 개, 12억 달러 규모가 거래소에서 유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 유출에 비슷한 상황은 지난 4월에도 있었는데, 4월 16일 하루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이더가 거래소를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후 30일 동안 이더리움은 무려 60%의 랠리를 펼쳤고, 그렇게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와 홀더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이더리움 랠리가 또다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거래소 대규모 유출의 행위자가 모두 투자자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거래소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주고받는 일종의 내부 트랜스퍼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고는 1년 넘게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고, 8월에는 2년 반 만에 최저치인 1,5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2.0 예치 이더가 760만 개를 넘어섰는데, 260억 달러 규모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스테이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내부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의 이더가 이미 거래소 밖에서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 물량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에 한몫을 하는 것은 단연 런던 포크 이후의 소각 이슈입니다. 8월 5일부터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31만 개 넘게 소각됐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억 달러 넘는 규모가 자연스럽게 소각된 겁니다. 특히 NFT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고 디파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치를 점점 더 키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48,000달러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47,000달러 초중반 여기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미들의 마음에 긴장감을 안기기도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바라보는 분석가들의 쿨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금요일 2억 달러 옵션 만기일에 가격을 빼고는 모든 것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데 장기 홀더들이 이미 공급량의 8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미카엘 반데포페는 나는 지금의 조정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매우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지금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8월 들어서 펀딩 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도 눈에 띕니다. 통상 선물 시장에서 펀딩 레이트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롱 포지션의 우세를 의미하는데 8월 들어서 펀딩 레이트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비트코인 폭락 때 마이너스로 잠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왼쪽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글래스노드는 펀딩 레이트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하루에 $10,000가 빠졌을 때 수준까지는 아니다. 비트코인은 강세장이지만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Bullish but cautious, 이런 표현이 지금의 상황을 꽤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 BT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8,500달러를 돌파하면 5만 달러까지 순항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48,500달러가 지난번 단기 상승장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인데 47,000달러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48,500달러 저항을 뚫어낸다라면 5만 달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다소 뻔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지지선과 저항선 잘 체크하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SEC 위원장이 직접 사용하면서 이미 논란을 일으킨 상태이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입출금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금을 잘 쟁여놓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감독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거듭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급증하기 시작하는 스테이블 코인, 일부 빅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암호화폐와 다른 범주에 속하며 당초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라가르드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투기적이고 의심스럽고 대량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꽤나 적대적인 입장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인데, BTC 타임즈의 매니징 디렉터인 리나는 비트코인을 의심스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코믹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세상이 가진 틀 안에서 완벽하게 박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혁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변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가 봅니다. 특히 밥그릇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기존 금융기관들, 중앙화 기관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거부하고 싶은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문제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무려 1,2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사리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와킨즈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번 주 1,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에는 1조 7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온체인상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최근 1년 동안 14배나 증가한 겁니다. 하도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일일이 평가하기도 귀찮은 상황인데, 누가 도태되고 또 누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금융투자자 10명 가운데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 국영방송과 아일랜드 인디펜던트지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일랜드 금융투자자 10명 가운데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4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2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80%는 더 나은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50%는 전통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주력 계층의 25%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꽤나 눈에 띄는 부분 같습니다. 도치코인을 위협한다라는 평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시바이누가 코인베이스 거래 시작 하루 만에 장중한때 40%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번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을 통해서 시가총액 47위로 올라섰는데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이틀 전에는 미국 바이낸스에도 상장됐습니다. 국내 1호 정식 가상자산 거래소 타이틀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업비트가 가져갔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제1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신고를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한 곳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4곳이 있고 한국디지털에셋은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신고 접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곳으로 집계됐는데 신고기간 종료일은 9월 24일까지입니다. 두나무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 두나무 코인으로 불리는 마로 시세가 20%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1위 NFT 마켓인 오픈시가 구글과 애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오픈시는 8월에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200만 건 거래를 처리했고 거래 금액은 무려 34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NFT 열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제 손쉽게 NFT를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NFT 대중화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는 오픈시 프로덕트 총책임자가 일부 NFT를 오픈시에 상장하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한 뒤에 가격 상승 뒤에 되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이래저래 오픈시가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명절에도 개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적잖은 분들 틈틈이 시장 상황 체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글로벌 시장 상황 잘 체크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 잠시 내려놓으시고 풍성한 한가위 있는 그대로 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